안녕하세요. HNC 직무인증원 윤성훈입니다. 여러분들 자소 작성하시기 많이 힘드시죠?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 자소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최근의 흐름에 맞는 자소 작성법과 그 다음에 요즘에 기업들은 자소서상에서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하고 같이 이 동영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어떻게 쓰면은 기업이 원하는 형태, 최근의 트렌드에 맞는 자소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 그 솔루션도 같이 한번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자소서 하면은 가장 중요하게 대두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기업 분석입니다. 기업 분석.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자소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게 최근의 자소서의 가장 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취업 시장에서 취준생 여러분들은 항상 값보다는 을이라는 생각으로 뭔가를 임해야 되는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자소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뽑고 싶은지 명확히 이해를 해야 되고 도대체 자소서상에서 어떤 내용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한 다음에 내가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형태로 글을 작성하셔야지만이 조금 더 합격에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누군가와 얘기를 한다라고 할 때는 대화라는 개념에서의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기업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 구직 활동을 하는 이런 과정에서는 대화라는 개념보다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서로가 알고 싶어하는 내용들을 좀 더 빠르게 전달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러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형태의 커뮤니케이션으로 접근을 함으로써 기업이 원하는 형태가 바로 원하는 형태의 인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형태의 자소서가 만들어져야지만이 취업시장에서 조금 더 각광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테마로 기업 분석과 자소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자소서의 첫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근 주요 기업들의 자소서 항목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거는 이제 현대자동차의 자소서 항목입니다. 그랬고 2017년 상반기에 있었던 현대자동차의 자소서 항목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자소서상에서 이런 질문은 사실 저 역시도 되게 처음 보는 내용들인데 아마 학생들 입장에서도 또 취준생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럽게 하는 질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현대만의 어떤 색깔을 보여주는 어떤 질문이기도 하고 현대라는 기업이,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이 움직이는 차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는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 어떤 원동력이 뭐냐, 즉 당신은 어떤 부분에 이끌려서 움직이게 되냐,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당신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어필을 해야 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이해해서 어필을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뽑는 사람은 현대자동차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과정에 있어서 현대가 원하는 성향의 사람이어야지만이 서류 합격할 가능성이 좀 생기겠죠. 그래갖고 그런 관점에서 기업 분석을 통해서 현대자동차가 원하는 형태의 인재를 이해하고 나는 이런 형태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구조로 글을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은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그 기준. 요즘에 이제 이런 질문의 유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그 기준에 내가 적합한지를 좀 기술해 달라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본인이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기준은 어떤 것이고 그 기준에 현대자동차가 도대체 적합한지 안 한지 얘기를 해달라라고 하는 부분들은 너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니? 그러면은 우리 회사 뭐 하는 회사고 네가 꿈꾸던 그 회사와 우리 회사가 왜 맞는지 좀 설명해 줄래? 라는 형태의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또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대자동차의 해당 직무 분야에서 지원하게 된 이유와 그 다음에 그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달라. 이게 과거에는 이제 어떤 형태의 질문 유형으로 나왔냐면은 입사 지원 동기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왜 이 회사에 지원했고 이 직무에 지원했으며 이 직무와 이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학창 시절에
어떤 노력과 준비를 했는지. 그래서 입사 지원 동기를 이러한 형태로 조금 표현하면서 조금 더 직무 중심으로, 회사 중심보다는 직무 중심으로 네가 요 일을 선택한 이유, 현대자동차의 요 직무를 선택한 이유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 너는 도대체 학창시절에 어떻게 살았니? 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는 이런 세 가지 항목으로 실제 올해 상반기에 자소서의 질문 항목들을 구성을 했고 이거에 맞춰서 자소를 제대로 작성한 친구들이 합격의 과정으로 연결되는 그런 흐름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 자소서 항목인데 삼성전자는 과거서부터 이제 시대를 리딩하는 어떤 트렌디한 기업으로서 취업 시장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 산업에서도 어떤 대한민국을 리딩하는 기업으로서의 굉장히 큰 역할을 가져왔는데 이번에 취업 과정에서의 자소 항목들은 첫 번째 삼성 취업을 선택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이거는 조금 더 편하게 얘기하면은 입사 지원 동기,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기술해달라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성장 과정을 간략히 기술화돼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들을 포함해서 기술해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 삼성 취업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을 취업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유형의 질문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질문이 원하는 건 뭐냐? 당신은 도대체 어떠한 사람이고 어떠한 역량이나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정확히 나의 어떤 팩트를 기반으로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나는 이러한 성향의 사람이고 이러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어필하는 과정으로 진행해야 된다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삼성하면 이제 생각나는 자소 항목이죠. 그래갖고 최근에 이슈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진술하는 유형의 이런 세 가지의 자소서 항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수많은 기업들이 있지만 많은 기업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2개 기업의 자소서 항목들을 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사실은 이런 항목들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의 자소서를 보다 보면은 최근에 대변되는 기업들만의 자소서의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서 최근 자소서는 어떤 트렌드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자소 작성 전략을 잡아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최근 기업의 자소서 트렌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입사 지원 동기와 입사 후 포부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제 학생들한테 자소 지도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장 첫 번째 나오는 항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회사 생활을 할 때 다른 지원자들의 자소를 읽다 보면은 항상 가장 집중을 해서 그 다음에 가장 유의 깊게 보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자소서의 가장 첫 번째 항목입니다. 그걸 딱 읽으면은 그 이후의 자소도 대강 어떻게 작성했겠거니. 그 다음에 첫 글을 쓰는 수준을 보면서 이 사람이 논리적인지 아니면 논리적이지 못한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지, 커뮤니케이션을 잘 못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과거의 기업들은 자소서의 첫 번째 항목으로 거의 대부분이 성장 과정을 가져갔다라고 하면은 최근의 기업들은 입사 지원 동기랑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가 이런 자소서의 첫 항목으로 가져가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트렌드를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인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도 입사 지원 동기는 최근 기업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최신 이슈 중심으로 해갖고 지원 동기를 잡아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입사 지원 동기를 적는 과정에서 굉장히 뭔가 감성 터치, 그 다음에 이런 얘기가 좀 맞을지 모르겠지만 뜬구름 잡는 얘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이 회사를 지원하게 된 이유를 접근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철저하게 기업에 대한 분석을 해서 이 기업은 내가 봤을 때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미래 비전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성장 동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나를 이끌게 했고 내가 그래서 귀하의 기업에 지원을 했고 그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직무인 요 직무에서 나는 일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난 이러한 노력과 준비를 과거에 했었다라는 구조 형태로 입사 지원 동기를 작성하면 굉장히 좋은데 그거를 최근 기업의 최신 이슈 중심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최신 이슈를 뽑아내는지에 대해서는 좀 이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사 후 포부 관련된 부분들은 기업이 자소서를 보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항목 중에 하나죠. 그게 뭐냐면은 논리입니다. 논리.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에서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나중에 회사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사람이 무언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과정에 논리와 일관성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동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이 이루어진 집단이다 보니까는 이런 논리와 일관성을 가진 사람이냐 아니냐가 일의 퍼포먼스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입사 후 포부를 제시할 때는 나는 기업을 분석해 보니까 귀하의 기업은 이러이러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이 직무가 굉장히 중요한데 나는 이 직무에 일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과 준비를 했다가 지원 동기에서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 노력과 준비를 바탕으로 회사에서 어떠한 실현을 하고 싶은지를 입사 후 포부에서 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원 동기와의 인과관계를 유지하는 구조로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해 주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입사 후 포부에 대한 구성이 되도록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입사 후 포부랑 지원 동기 파트는 나중에 또 다른 하나의 꼭지로 만들어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얘기해 보고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우선 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봤고, 자, 그 다음에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다. 방금 전에 이제 현대자동차의 그런 질문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의 몇몇 질문이나 CJ나 기타 여러 기업들의 질문들을 보면은 도대체 얘네가 듣고자 하는 얘기가 뭐지? 이 질문의 의미를 이해하는 게 과거보다는 조금 더 쉽지 않아졌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보면서 도대체 얘네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거는 가장 그냥 일반적인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실제 글을 기술해 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너는 그대로 말만 하면 돼. 그래서 답정너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기업은 이미 어느 정도의 답은 가이드라인은 정해놨습니다. 그래갖고 뭐 창의적인 사람, 이런저런 사람들을 우리는 요구한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은 조직에 잘 융화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몇몇 가지의 답들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정해놓은 답에 맞춰서 나는 그러한 역량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어필하는 구조로 자소가 작성이 되면은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 대신 그 어필하는 과정이 나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어필을 했을 때 설득력을 가지게 되고 그 사람들이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자소서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의 의미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뭔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지, 내가 현대자동차를 쓸 때는 현대자동차에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삼성전자를 쓸 때는 삼성전자에서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해주는 형태로 실제 자소서를 작성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지원 동기를 적을 때도 실제 올바른 어떤 사업 구조나 이런 것들 얘기하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어필하기 위해서도 분명히 기업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적은 질문 속에서 다양한 관점의 기술을 요구를 한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하나의 질문에서 조금 멀티한 복합적인 성격의 답변을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1000자, 그 다음에 800자 이렇게 글자 수가 길어지면서 하나의 질문 안에서 여러 가지의 조화, 그 다음에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는 글들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한 7, 8년 전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시대적인 트렌드였던 융합적 사고가 최근에 다시 부활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가 융합된 복합적인 인재, 멀티형 인재들을 기업이 선호하고 있다라는 걸 잘 이해하시고, 하나의 질문 속에서도 한 가지만을 구태 어필하기보다는 한두 가지 정도 좀 결합을 시켜서 어필하는 구조를 잘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글의 전개 방식을 고민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글의 연계성을 잘 이해하고 그거에 맞춰서 기술하는 게 최근에 자소서의 트렌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기업의 자소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우리가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소서를 우리가 작성하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그냥 막무가내 자소서를 적는 것보다는 그 기업에 대해서 기업 분석을 하고 자소서를 적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하는 방법을
단계별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러한 방법으로 기업 분석을 한 다음에 요 내용을 어떻게 자소서에 옮겨 넣어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그런 자소서 항목들도 보고 그 다음에 최근에 자소서의 트렌드들을 보니까는 기업에 대한 이해 없이는 글을 쓰기가 이제 쉽지 않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나타나 있는데 어떻게 하면 기업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학생들한테 기업 분석을 하라라고 하면은 가장 첫 번째로 하는 행위가 뭐냐면은 일반적인 기업 분석이죠. 그래갖고 기업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대자동차의 홈페이지인데 이 기업의 홈페이지를 방문해갖고 기업 정보를 클릭해보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인재상들을 클릭해보고 회사의 비전들을 클릭해보면서 이 기업이 웹상에서 제시해놓은 어떤 정보들에 대해서 그 기업의 어떤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하는 과정이 일반적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이걸 한 번 정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면은 그 기업을 지원하는 모든 사람은 아무런 고민 없이 홈페이지 정도는 한 번 정도 다 클릭을 합니다. 홈페이지도 클릭 없이 기업을 지원하는 사람 저 이제까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클릭을 하기 때문에 정보긴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는 노멀한 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는 차별화된 나만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면 훨씬 더 합격 확률이 높아지는데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노멀한 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발생하게 되는 어떤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이 정보가 최신 정보일 가능성보다는 조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정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기업이 최신 트렌드나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계속 홈페이지를 수정하고 개편하는 작업을 거치는 게 아니라 한번 만들어 놓으면 적어도 몇 년 정도는 쭉 홈페이지를 그대로 가져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점에서 홈페이지를 방문하느냐에 따라서 뭐 한 불과 몇 개월 된 정보일 수도 아니면은 3, 4년 된 정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정보들은 굉장히 올드한 정보일 가능성들이 높다. 저희 회사도 홈페이지 한번 만들면은 수정 없이 내용의 포맷들은 거의 가져가는 편이기 때문에 기업의 홈페이지 상에서 나오는 정보들은 조금은 올드한 정보, 최근의 트렌드를, 최근의 기업 이슈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일반적인 기업 분석 홈페이지는 생각보다 중요한 내용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업의 홈페이지 한 번 정도 클릭해보는 건 권장해 드리는데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으로 기업 분석을 마무리하시는 것은 절대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고민을 해봐야 될 대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홈페이지는 이런 기업이구나라는 것을 이해하는 정도로 활용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홈페이지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기업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 기업이 매년 업데이트를 시키면서 주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재무제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재무제표에는 회계적인 부분에서의 현금의 흐름뿐만 아니라 어떤 자산의 흐름, 부채의 흐름 여러 가지 정량적인 지표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연결 재무제표들을 보다 보면 아래쪽에 어떤 항목이 있냐면은 사업의 내용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재무제표상에서. 보통 2번에 사업의 내용이 있게 되는데 이 사업의 내용이 이러한 구조로 생기게 된 어떤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의 내용을 활용을 해갖고 매년 업데이트되는 기업의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상황, 그리고 부분별 주요 재무 정보서부터 그 다음에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까지 사업의 내용이라는 어떤 페이지 안에 이렇게 쭉 내용이 들어가 있게 되고 이거는 주주를 위해서 매년 공개해야 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기업이 심혈을 기울여서 매년 분기별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정보고 실제 여러 가지 전자공시 시스템이나 기업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증권사의 재무분석 사이트나 이런 데를 가시면은 기업별로의 어떤 재무제표들을 다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대로 다 활용을 해서 자세히 옮기기보다는 전체적인 기업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정량 지표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은 기업 분석을 하는데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만약에 생산 관리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각각의 법인별로의 이런 공장 가동률, 그다음에 생산 실적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이 나중에 지원 동기나 아니면은 자소 항목의 어떤 비전 제시 분야에서
조금 더 구체적인 수치 부분으로 제시를 하게 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무제표를 좀 활용해서 정량 지표에 대한 활용뿐만 아니라 매년 업데이트되는 기업의 지금 현재 상황 이런 것들을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번째 스텝으로는 재무제표를 통한 사업의 내용의 확인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사업의 내용까지가 확인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 스스로가 기업 분석을 쭉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뉴스 자료 및 최신 자료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갖고 최근에 모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지만 모 대선 후보가 굉장히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했던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어떤 시대적인 흐름은 바야흐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 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직접 빅데이터 분석은 할 수는 없지만 빅데이터 분석과 유사한 흐름으로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분석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기업이 최근에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나 그 다음에 주요 이슈들, 주요 키워드들을 분석하는 과정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자료 및 최신 자료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이제 많이 쓰는 사이트가 이런 구글이라는 사이트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보다는 구글 사이트를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캐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글링이라고 하죠. 구글링을 해서 이런 그 주요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구글링을 할 때 몇 가지 이제 유의사항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가져야 될 유의사항은 뭐냐면은 검색어입니다. 검색어. 도대체 어떤 식으로 검색어를 입력할 것인가? 현대자동차에 대한 기업 분석을 할 때 현대자동차에 대한 검색어를 뭘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몇몇 추천해주고 싶은 검색어들은 분명히 존재를 하지만 이 검색어들은 본인들이 직접 스스로 여러 번 이제 기업 분석을 하시면서 기업 분석할 때는 그 기업 옆에 기업 이름 옆에다가 어떠한 부침 검색어를 넣으면 좋을지에 대해서 캐치를 하시는 게 본인 스스로 자소를 작성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검색어에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기업의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를 붙였을 때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는지 이 검색어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간입니다. 기간. 그래서 기업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올드한 옛날 자료보다는 최신 이슈가 되는 자료 중심으로 기간을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추천드리는 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그래서 지금을 기준으로 해서 1년. 그래갖고 신년이랑 그 상반기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고 작년 하반기 주요 내용들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그런 1년 기간을 이용을 해갖고 기업에 대한 수많은 정보들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갖고 지금을 기점으로 1년을 기간 설정을 한 다음에 검색을 하신다라는 것은 꼭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검색을 하게 되면은 다양한 내용의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의 여러 가지 인터넷상의 글들이 쭉 떠오르게 되는데 여기에서 정확한 정보도 있고 반면에 정확하지 못한 정보들도 있는데 그것을 가려내는 것은 좋은 정보를 가려내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긴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런 가려내는 것은 본인이 많이 하면서 좋은 정보를 가려낼 수 있는 방법이나 고민들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만약에 그게 좀 힘들다라고 하면은 신문 뉴스 기사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어떤 제시하는 생각들보다는 뉴스 기사 위주로 접근하시면서 뉴스 기사 역시도 약간은 가공된 정보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현대자동차가 듣고 싶어하는 정보, 삼성전자가 듣고 싶어하는 정보, CJ가 듣고 싶어하는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뉴스 기사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갖고 내용들을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할애하는 걸 추천드리면서 이러한 형태로 계속 키워드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향에서 검색어를 입력하면서 검색을 하면서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신 이슈들이나 아니면은 주요 사업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직접 접근해 보시고 여러 번 하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정보와 좋지 못한 정보들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들은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관점에서 실제 이런 기업 분석들의 어떤 뉴스 자료나 최신 자료 분석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드린 사이트는 당연히 구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키워드 아니면 주요 사업, 그 다음에 이슈, 그 다음에 뭐 CEO의 신년사 이런 것들을 검색어로 붙여갖고 같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기업 분석을 하시면은 실제로 이제 세 번째 스텝까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요 정보들이 나오게 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한 가지 솔루션이 남아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려야 될 부분들은 요 CEO의 이야기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학생들한테 제가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들이기도 한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업 내에서 CEO의 말 한마디에 기업의 방향성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많이 봐왔습니다. 대한민국 기업은 의사결정 구조에서 CEO가 가지는 영향이 굉장히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CEO가 어떤 식으로 언급을 하고 어떤 방향이나 비전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움직임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업을 분석한다라고 하면은 그 CEO가 했던 얘기, 그 다음에 했던 내용들을 말했던 어떤 언급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을 많이 찾아내서 거기에서 공통분모를 끌어내려는 작업들을 하셔야지 올바른 기업 분석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CEO의 이야기를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계속 현대자동차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현대자동차의 CEO가 올해 했던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정몽구 회장이 이런 했던 얘기들, 그 다음에 또 그 기업의 CEO에 해당하는 정의선 부회장이 했던 얘기들, 이런 얘기들은 자소서에 실제로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고, 이게 앞으로 그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자 올해 이 기업이 하고 있는 업무의 속성이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과하기 쉬운 부분들인데 CEO가 했던 얘기들에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됩니다. 특히 회사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CEO의 인사말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오래된 정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스킵을 하시고, 신년사나 아니면은 뉴스상에서 나와 있는 CEO의 비전 제시, 이런 것들을 주목하시면서 CEO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지를 찾아보시면은 올바른 기업 분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어떤 기업에다가 뭔가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자소서를 작성하고 그 기업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한정적으로 필요한 정보들만은 여러분들이 추려내면 되고, 제가 말한 이 4가지 스텝을 밟아가면서 기업에 대한 정보나 자료들을 조사하려는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쭉 제시를 해주더라도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핀포인트를 잡아가면서 다시 한번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서 이 4가지 방법에서 기업 분석을 할 때 어떤 내용들을 주로 내가 뽑아내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면 되는지를 마지막으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5번째 스텝, 그래서 전체적인 기업 분석의 내용을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말했던 4가지, 홈페이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 그 다음에 구글링을 통한 여러 가지 기업 뉴스 기사나 기업 자료 검색, 그 다음에 CEO의 신년사나 아니면은 뉴스에서 했던 얘기들에 대한 그런 CEO 얘기에 대한 분석,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포커싱을 맞춰야 될 정보의 어떤 내용들. 첫 번째,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많이 쓰는 단어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을 쭉 보면서 기사들이나 CEO 얘기를 보면은 특히 많이 쓰이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올해 년도에 굉장히 많이 쓰였던 단어들, 이런 주요 키워드 중심으로 많이 쓰는 단어들을 정리를 하시면 굉장히 좋겠죠. 대표적인 게 작년, 재작년에 삼성에 취업했을 때 그 학생들이 많이 썼던 단어가, 삼성은 작년, 재작년, 최근 3년,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썼던 단어가 뭐였냐면은 업의 본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업의 본질이라는 삼성만의 어떤 주요 특화 용어들. 그다음에 올해 현대 같은 경우, 2017년에 현대 같은 경우에는 연결성, 초연결,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단어들을 추려내야 됩니다. 적어도 3개 이상, 그 다음에 많아도 10개 이하로 추려내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1년 이내의 기사를 중심으로 최근 활발한 사업미를, 그 다음에 투자 부분들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년 이내의 기사만을 읽으면서 이 회사가 최근에 활발히 사업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주요 이슈들을 끌어내고, 그 다음에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끌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키가 되는 포인트는 요 1년 이내 기사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 및 그 다음에 투자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최소 3개에서 5개 사이로
최소 3개에서 최대 5개 사이로 정리를 하시면은 충분한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구글로 검색만 하더라도 이 회사가 지금 활발하게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충분히 정리할 수가 있으니까는 1년 이내의 자료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을 뽑아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키워드 중심으로 많이 쓰이는 키워드. 이걸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은 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쓰이는 키워드 중심으로 단어는 3개에서 10개 사이로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의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한 3, 4개 정도의 주요 사업 및 투자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면은 조금 더 효과적인. 그래갖고 아까 전에 그 4가지의 홈페이지, 그 다음에 재무제표, 구글링,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대표이사나 아니면 CEO가 얘기했던 신년사나 여러 가지 주요 어록들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 1년 이내의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자, 제가 요거를 한번 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 내용들이 자, 한두 시간 정도 읽으면은 이 기업이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 되게 재미있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한두 시간 정도 기업에 대한 기사를 읽다 보면은 아, 이 기업은 이러한 성향의 사람을 좋아하겠구나. 이 기업은 이러한 방향에서의 회사 분위기가 형성돼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으시면서 기업의 성향을 이해하시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과거에 우리가 그냥 과거 수업 현대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삼성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분명히 그런 이미지들도 있겠지만 최근의 이슈들이나 기사들을 정리하다 보면은 기업이 최근 가지고 있는 성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시간 정도 읽으면서 기업의 성향이 뭔지 몸으로 좀 체득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나 주요 사업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향에 대한 이해를 하려는 노력까지 하시면은 훨씬 더 용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한두 시간 정도 읽으면서 기업의 전반적인 성향을 확인하려는 노력도 꼭 필요하다. 자, 이게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직무중심 채용에서 중요할 수도 있는 직무에 따른 주요 이슈 확인이랑 그 다음에 차별화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똑같은 직무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각각의 본인이 가고자 하는 직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관점들이 내가 어떤 직무를 가고 싶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영업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마케팅을 지원하느냐 아니면 생산관리를 지원하느냐 R&D를 지원하느냐 각각의 파트에 맞춰서 접근해야 되는 키워드들과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 사업의 내용들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접근해야 되는 이슈들이 다르기 때문에 직무에 따른 내게 맞는 이슈들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해외 영업이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판매량, 그 다음에 주요 판매 상품들 아니면은 해외 매출 증가율, 그 다음에 생산 관리다라고 하면은 공장 가동률, 그 다음에 주요 내부적인 혁신 기법들, 그 다음에 생산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 연구개발이라고 하면 원천 기술이나 최근 개발하고 있는 차량이나 방향성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면은 굉장히 유용할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이 신문 기사를 읽다 보면은 나는 분명히 생산 관리를 지원하는데 내가 친환경 차 개발을 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생산 관리를 지원하는 친구가 친환경 차를 개발하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어필을 해보면 사실은 이걸 연구 개발에 가까운 내용이고 생산 관리랑은 좀 먼 거리를 가지는 내용인데 괴리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사를 읽는 과정에서도 주요 이슈가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실제 나의 지원 직무에 맞춰서 직무에 따른 최근 이슈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하시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기업 분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방향성에 맞춰서 홈페이지랑 그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재무제표랑 그다음에 재무제표에서 사업의 내용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갖고 재무제표의 사업의 내용과 그다음에 한두 시간 정도의 구글링과 그다음에 대표이사의 신년사나 주요 어록이나 주요 이슈 제기들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요 네 가지 방향에 대한 정리를 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올바로 기업 분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업 분석을 하는 이유는 면접, 그 다음에 자소서 작성, 그 다음에 인성검사 이런 과정에서 실제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기업 분석을 하기 때문에 요 네 가지 방향만 정리를 해두셔도 충분히 올바로 기업 분석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4가지를 정리하신다라는 생각 꼭 명심을 하시고, 제가 학생들한테 시켜보면은 보통 한 A4지로 한두 페이지 정도의 분량이 나오면은 충분합니다. 그 이상까지 내가 디테일하게 막 신문 스크랩을 하는 것처럼 뭐 파일로 만들고 그럴 필요 없이 A4 용지로 한두 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이 내용만 정리를 한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하시면은 한 2시간에서 3시간 사이에 전반적인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들을 다 할 수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시간이 없더라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내가 조금 생산적이지 않은 활동을 하는 그런 시간들, 뭐 저녁 때나 아니면 이동하는 과정이나 버스를 타고 가는 과정에서 실제 이런 것들을 그냥 간간히 쭉 해두시면은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에 대한 기업 분석들이 잘 정리가 돼 있고, 이거를 자소서에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소 쓰기 전에는 이런 방향에서 기업 분석을 해두시면 좋다라는 걸 언급을 하면서 이 내용을 도대체 자소서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같이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고 요 첫 시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업 분석한 내용이 내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이거를 자소서에 어떻게 활용하지 고민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각각 기업의 어떤 자소서 단락별로 접근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기업 분석의 내용을 활용하면 좋다라는 것들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항목이죠. 그래갖고 무엇이 당신을 움직이게 하는지 기술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나와 있는데, 내가 이미 기업 분석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질문의 첫 번째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성장 과정과 같은 질문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줘야 되는 질문이다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캐치한 후에, 자, 이 체크 포인트에 맞춰서 내용들을 기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에서 찾아낸 키워드 중에서 나와 매칭되는 키워드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안에서 많이 쓰인 단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 단어들과 내가 어떤 부분에서 매칭이 되는지, 매칭되는 단어 몇 가지만 추려낸 다음에 그 매칭되는 단어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스토리를 찾아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글을 쓰는 방법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찾아낸 키워드, 한두 가지. 모든 키워드가 다 나랑 매칭될 수는 없기 때문에 한두 가지를 뽑아낸 다음에 요 매칭되는 키워드 한두 가지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스토리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스토리를 찾아내서 스토리텔링을 활용해서 글을 정리하시면 되고, 글자 수에 따라서 2개의 스토리도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글자 수가 이거 같은 경우에 1000자 정도가 나와 있는데, 1000자면은 한 개의 스토리 갖다 얘기하기에는 좀 힘들 수가 있으니까는 2개, 3개 정도의 스토리를 활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대신에 기업 분석에서 찾아낸 그 기업의 주요 키워드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대자동차 하면은 분명히 최근에 이슈가 되는 키워드들이 있을 겁니다. 창이면 창이, 혁신이면 혁신, 아니면 도전이면 도전, 몇 가지 이제 주요 키워드들이 있을 건데,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갖고 나의 스토리를 이용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내가 이런 키워드에 부합하는 인재이다라는 것을 어필하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글을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글을 작성할 때에는 실제 이런 움직임이라는 건 관심과 성향을 의미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을 해서 글을 작성하시면 되고, 기업 분석에서 나온 키워드를 표현해 줄 수 있는 스토리를 몇 개 찾아서 그 키워드에 대한 표현을 해준다라는 생각으로 작성하시면은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얘기를 가지고, 자, 본인이 회사를 선택할 때의 기준은 무엇이며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를 기술해 주십시오. 자, 이 질문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회사에 대한 이해 및 나와의 공통분모를 알아보고자 하는 질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내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기업 분석에서 찾아낸 주요 사업 내용과 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니네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회사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재무제표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업적 내용에서 멈추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를 가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갖고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서 이 회사가 어떠한 방향성에서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캐치해낸 다음에 내가 회사를 선택할 때의 요 기준이 그 회사의 움직임과 회사의 방향성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회사의 방향성과 그 기업의 방향성과 일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거는 현대자동차에 대한 얘기다라고 하면 현대자동차가 최근 하고 있는 활동들이
활동이나 어떤 움직임들이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과 일치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런 걸 일치를 하는 거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왜 현대자동차가 그 기준에 적합한지 기술해달라. 이건 그러면 쉽겠죠. 왜냐하면은 내가 그 움직임과 기준을 일치를 시켜놨으니까는 여러 가지 이제, 사업 내용들, 최소, 2개에서 3개 이상을 제시하면서 이런 사업적인 움직임이나 이런 방향성들이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과 일치를 하더라라는 것들을 어필을 해주시면은 내가 니네 기업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고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들도 굉장히 잘 일치한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접근하면은 더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 요거와 같은 방향성이나 같은 공통분모를 가지는 나의 경험 또는 스토리까지 제시가 되면은 훨씬 효과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제시하는 방법들은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런 경험과 스토리, 학생들이 가질 수 있는 경험과 스토리는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잘 제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과 스토리를 제시하는 구조로 작성을 하시면은 효과적인 기업의 어떤 실제 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명심을 해야 될 건 뭐냐면은 감상적인 표현보다는 현실적인 표현. 학생들이 굉장히 뭔가 추상적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감동 포인트를 찾아내려는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현실적인 지금 현재 정확히 나와 있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잘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조금 더 현실적인 표현을 쓰시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는 현재 지금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증명을 하는 과정으로 포인트를 잡아가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기업 분석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갖고 니네 회사의 이 방향성이 내가 기업을 선택하는 기준과 일치하며 그 다음에 그런 일치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 현대자동차나 각 기업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들어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내가 나중에 회사 가서 하고 싶었던 일과 일치하더라. 그래서 나는 니네 회사를 선택을 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내가 학창시절에 했던 이런 활동들도 봐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형태로 내용을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마지막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현대자동차가 직무 분야에 지원하게 된 요 이유와 그 다음에 선택 직무에 본인이 적합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를 제시해달라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잘 보시면은 본인이 그 분야에 지원하게 된 이유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거에 잘 적합한지를 설명해달라라는 형태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직무 분석을 바탕으로 직무의 중요성과 노력과 준비를 언급을 해달라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과거에 우리가 흔히 봤던 지원 동기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작성을 할 때 나는 내가 지원한 직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기업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직무가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 직무에서 일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과 준비가 있었는지를 지식, 기술, 태도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제시를 해주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글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굳이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글들은 병렬식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열한다. 그래갖고 내가 생산관리에 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전공 수업을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들었다. 지식적인 기반이 분명히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 생산관리에서 일하기 위해서 이러한 프로젝트에 참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어떤 기업에서 인턴 활동을 하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기술적인 기반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태도적인 기반에서는 생산관리라는 것 자체가 현장 근로자와 함께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퍼포먼스를 끌어내야 되는 작업들이기 때문에 내가 다양한 대외 활동을 했던 여러 경험이나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주면 태도 관점들이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향성에서 지식, 기술, 태도라는 단어가 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식 관점에서 기술 관점에서 태도 관점에서의 나의 노력과 준비에 대한 언급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효과적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내가 단순히 이제 구글링으로 직무에 대한 이해가 만약에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NCS 사이트를
참고를 하셔도 굉장히 효과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NCS 사이트에서는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NCS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고, 개인적으로는 본인이 NCS 사이트도 참고하고 구글링도 해갖고 각각의 직무에 대해서 접점 포인트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생산관리라는 직무가 삼성전자의 생산관리, 현대자동차의 생산관리, LG전자의 생산관리, SK하이닉스의 생산관리가 다 동일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공통이 되는 분모도 찾아보고, 그 다음에 그 기업별로 특화된 어떤 업무들 같은 것들도 좀 한번 고민을 해보면은 훨씬 더 효과적인 본인만의 준비나 노력들을 어필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면은, 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실제 직무의 중요성, 그 다음에 나의 노력과 준비를 어필하는 구조로 이 3번 항목을 작성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요 기업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현대자동차라는 기업의 어떤 자소서 항목을 가지고만 접근해 봤는데, 다른 기업들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갖고 내가 기업 분석을 먼저 해두고 그 다음에 질문을 보면서 그 질문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를 이해한 다음에 내가 기업 분석을 한 내용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소서를 작성을 하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자소 작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소 작성할 때 그냥 무턱대고 글부터 쓰려고 노력하지 말고 먼저 기업 분석을 통해 갖고 기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작성하시면 조금 더 좋은 자소서 만들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